그럼 지금으로부터 제 3차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설명회 사회를 맡은 공무법인 하우 손종원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식순에 의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나는 자랑스러운 희극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가진 이야. 자, 바로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수만 위원장님께서 내외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 봉담사 보상대책위 위원장 장수만입니다. 오늘 주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오신 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권칠승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화성병 최원근 전 3, 4대 화성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미래 경기도당 송상형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의회의 유재호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영란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배현경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화성농협 박창훈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새마을금고 화성본점 김정우 상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바쁘신 중에 이렇게 공공주택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시는 우리 토지주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행사를 이렇게 동참해 주신 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법상 뭐 이렇게 말씀 나누셔도 되는 거 인사하셔도 되나요? 마이크 잡으시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예, 잠깐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하는 걸 원하시니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전협이라고 하는데요. 공전협에 우리 부의장을 맡고 계신 공대석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천지구에 우리 공전협 부의장님을 맡고 계신 이병찬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평택지제역세권에서 세 분의 위원장님이 오셨는데요. 먼저 주정훈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유채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준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천 9월 2지구에 오한균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참석해 주셔서 격려를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오셨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차 오신 우리 위원장님들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방금 소개받은 국전협의 그 부의장 이병찬 부의장님께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부의장님 잠깐 그 시작 전에 여기 내빈 그 의원님들하고는 일정상 인사드리고 지금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병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내보내신 거죠? 제가 뭐 오늘 이 자리에 서가지고 격려사라면 좀 주제가 좀 넘은 얘기 같고요. 여러분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 강제 수용되는 지구에서 자기 토지에 대해서, 자기 권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본인들은 내가 가장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 수용되는 지구에서 그 토지나 그 권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분은 여기 와 계신 법무법인, 세무법인, 감정평가사, 대토회사 이런 데 가장 많이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책위원회에서 아울러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걸 잘 인식하셔야 돼요. 토지주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대책위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내 재산이고 내 권리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최대한 내가 확보할 거냐, 지켜낼 거냐 하는 문제는 개별적으로 싸워서 개별적으로 주장해서는 절대 이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 수용 지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강제 수용 지구가 아니고 내가 개별적으로 거래하거나 이럴 때는 내가 가장 잘 알겠죠. 난 얼마 받아야겠다라든가 뭐 이런 걸 가장 잘 알겠지만 강제 수용되는 지구에서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지금 토지주인들께서는 그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오신 법무법인이나 세무법인이나 감정평가사나 대토회사나 저분들이 왜 여기 와 있지? 이렇게 오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대책위는 또 저런 분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이런 활동을 하지? 오인하시면 안 됩니다. 저분들이 가장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강제 수용 지구에 여러 군데서 일을 갖다 대행했었기 때문에.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토지주들이 대책위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런 총회나 설명회나 이런 자리에 다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야, 여기 빠지면 안 된다. 네 재산, 네 권리 찾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대. 개인적으로 해서는 절대 찾을 수 없대. 라는 걸 확산시켜야 됩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제 봉담 3지구가 이제 그 보상과 지구 지정이 되고 절차적으로 쭉 진행될 텐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마 대책에서 활동을 할 겁니다. 뭐 이제 감정평가사를 선임하거나 뭐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 절차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대책위가 방향을 설정하고 길라잡이가 돼줄 거예요. 이렇게 쭉 여러분 토지주에 대해서 토지주들한테. 그러면 토지주들은 얘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해 보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를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총회에 나오셔가지고 설명에 나오셔가지고 잘 모르겠으면 질문도 하고 또 잘못하는 것 같으면 지적도 하고 이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권리가 내 재산이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앉아 계셔야 돼요. 그냥 이 귀한 시간을 와가지고 그냥 허비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명확하게 하실 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지나온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갈 시간에 이루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니까
아마 이제 법무법인이든 뭐 이런 데 나오셔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유념해 들으시고 잘 모르겠으면 다시 또 대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런 걸 계속 하셔야 돼요. 또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뭐 기억을 잘 못하시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용어가 생소하거나 이래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대책이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활용해서 하셔야 됩니다. 오시면 커피도 타주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토지님들은 항상 그런 생각으로 대책위를 바라보고 대책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되고 이런 회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던 이 자리가 좋은 자리가 또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역시 국면역 부의장으로 계시는 동대석 부의장님의 경례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저 왕수지구에서는 남양주 왕수지구, 남양주 왕수지에서 여기까지 왜 왔을까요? 상기시도주 중에서는 제일 큽니다. 400만 평대. 그 400만 평 속에 수용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의 관계, 국토부 관계, LH 관계, 시위 관계, 최고로 수용지구 내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갈등 관계, 그걸 보면서 어제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왕수지구 연합대책 열고 진주 LH 본사, 남양주시청 거기서 또 한바탕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벌써 6년째예요. 6년째. 그런데도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냐?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법에 없는 권리를 달라는 게 아니라 법에 있는데도 우리가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했지만 이 토지를 수용한 국토부 LH는 여러분들한테 보상을 얼마 줘야 될지,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전부 다 세웠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냐 지금? 주민설명회도 많이 오십니까? 많이 오시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재산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재산 누가 지켜주나요? 집행부가? 대책위가? 어장이? 시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은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왜? 법이 토지보상법 그리고 공동주택특별법 또 하나 LH에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권리가 주어져도 보상이 돼도 당연하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구를 해야 돼. 그래서 이 법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악법이 아니라 국민에게 주택 공급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구조가 법률 구조가 전부 다 주택 주민이 수용 주민이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악법이고 악법이라는 겁니다. 이거라서 이걸 법을 폐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으면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돼요. 정말 나쁜 법입니다. 최악의 법입니다. 최악의 법. 하지만 우리를 대변해줄 사람, 우리는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말을 들어줄 사람, 아까 여기 오신 분들, 저는 여러분들 저한테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요즘 여당, 야당 다 합니다. 기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수용 주민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사람, 지금 내가 다니면서 만나는 분들은
4월달 당선되면 꼭 하나만 약속해주라. 양도세법 좀 폐지 좀 바꾸자. 그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상 받아봤잖아요. 여러분들 보상 받으면 30% 35% 세금 내요. 그게 몸으로 와서 한번 따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가 통계를 해보면 수용 토지가 거의 한 50%에 60%가 다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 갚아 양도세 내. 그래서 재산이 반쪽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고 LH 사업 시행자가 주는 보상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못 받아갑니다. 여러분 정부가 공기업이니까 당연히 알아서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법이에요. 수영법, 공주법, 지침. 그런데 왜 지구마다 보상이 다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간접보상도 다 달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말입니다. 주기총회 하면은 여기가 부족해야 돼. 꽉꽉 차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대통령을 위하는 길은 아니에요. 아무도. 여러분 재산 어떻게 벌으셨어요? 그냥 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얼마나 힘들게 살으셨습니까? 다운백 사기에서, 땅 관리에서, 유적위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그냥 주실 겁니까? 나라가 날라가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지 마세요.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갖고 가라세요. 여러분 재산 힘들게 모은 재산이에요. 그거 지키셔야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당당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벌었고 나는 보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게 자식들한테도 당당한 겁니다. 어제도 또 하나 싸운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제 실수예요. 저도 이걸 제 나름대로 했는데 큰 실수를 하나 저지르고 말아요. 그래서 어제 사실 밤잠을 잘 못 잤어요. LH를 또 하다가 보니까 또 LH를 믿은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해당될 거예요. 이거 실수하면 안 돼. 보상 보면은 영농보상하고 농기구 보상이 있습니다. 폐농기구, 농기구 보상 때 해주게 돼 있어요. 농기구 보상은 어떤 식으로 보상하냐면은 다 새 건 아니죠. 다 사용하던 거니까. 그래서 시가의 60%를 보상해 줍니다. 그걸 보상하고 농기구를 처분합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농업 손실 보상이 있습니다. 농업 손실 보상. 그때 농기구를 패키지로 묶어야 됐어요. 우리는 그걸 묶지를 못했어요. 농업 손실 보상하고 농기구 보상하겠다. 크게 걸려들어 말았어요. 그러면은 농업 손실 보상하고 나면은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럼 필요 없는 농기구는 LH가 언제 보상하지 기다리다가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거 쓰지도 않는 거 팔라 그냥 헐값에 넘겨. 당했구나. LH가 이겁니다. 영농 보상할 때 농기구 같이 묶어야 돼. 이게 농업 손실 보상할 때 농기구도 같이 보상해라. 꼭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LH 공기업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어제도 진주 본사에서 떴다. 니네들 전부 다 LH 사장이 이한준인가요? 그래서 니네들 전부 다 양씨로 바꿨다. 양씨로. 성좀 다 바꿔라. 니네는 양씨밖에 안 돼. 오늘 LH는 연초에 되면 그러니까 인사활동해요. 우리한테 작년에 보상부당 다른 사람들이 LH 보상처장 단장까지 약속했던 걸 이번에 회의하는데 모른다. 싹 뒤엎는 거야. 입에서 진짜 용담하네. 여기나 니네들은 양씨밖에 안 된다. 니네 LH 사장이 양씨니까 니네들도 전부 양씨구나. 양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대책의 분들이요
여러분들 위해서 활동하십니다. 이분들 특별하게 보상받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일합니다. 대책위원이니까 위원장이니까 많이 받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 여기 와요? 여러분들보다 토지 수용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같은 주민이고 고향 사람들이고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험난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대책의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는가? 우리한테 주어진 권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권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입니다. 정부가 이 수용 제도를 만들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준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큰 게 제일 그 중에서 가장 크다 하면 클 겁니다. 우리 땅을 가치를 대변해 줄 감정평가사를 투지주가 한 사람 뽑아라. 뽑아야 돼. 사업 시행자 감정평가사는 누구 말을 듣겠어요? 사업 시행자 쪽에 가죠. 그러면은 내 땅의 가치를 내가 이 땅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이 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기회를 기울여주고 보상가에 반영시켜줄 평가사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뽑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입구에 있는 감정평가사 추천 동의서를 해주셔야 돼요. 이 조건이 안 되면 여러분들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왜 망설여요? 내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 말을 해줄 그리고 이 가치를 매겨줄 보상가를 책정해줄 평가사한테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평가사를 만나서 야, 내 땅은 옛날에 이랬어. 이런데 내가 흙도 매립하고 자갈도 지어내고 여기다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대비서 쌓고서 지금은 이렇게 비옥한 땅 이렇게 좋은 건물이 들어섰어. 이 건물을 지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 안 쓰는 거 기초 5cm 하는 거 나는 20cm 했어. 다 보상에 들어갑니다. 왕수지가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은 땅이 이게 기초를 똑같게 했대. 그럼 깔아. 그래가지고 가운데 좀 했습니다. 가운데 좀 해가지고 포크레인 해가지고 뚫었어요. 한 이 정도로 딱 보여줬어요. 그리고 건물 지으면은 배수관을 팝니다. 그 건물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에 땅 속에 들어가서 안 볼 때 있어요. 파세요. 지어볼 때 봐라. 야, 힘간을 묻었어. 이렇게 큰 걸 묻었어. 그래야 보상받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알아서 해주고 했지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에서 꼭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상받습니다. 절대 모르면 보상 못 받습니다. 이 구조가 법 구조가 그래요. 우리가 왕수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먼 길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야 집행부가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쪽 저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주민설명회 오시면은 주변 분들하고 같이 오세요.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대책에도 좀 힘을 실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상가가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작은 기기울임이 나비 효과되어서 모든 춘천지구에 다 퍼져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슬픔이 적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수만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대책위의 활동 및 진행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생생하시죠? 이런 문제를 저희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천의 이병찬 위원장님 너무 고생하신 거 모르실 거예요 아마 잘. 여기 아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으실 것 같고 남양주에서 이렇게 일부러 여기까지 저희 차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점심 식사 대접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오신 거 너무 감사하죠? 진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공공주택으로 들어가면은 대박 나는 줄 알았어요. 여기 우리 고모님 김청수 고모님이 계시지만 우리 토지주가 진짜 저기 뭐야 우리 동네가 잘 살게 되고 이 저기 뭐 발전하는 거를 여러분들 반대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렇지만 토지주를 거지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예요. 근데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어떤 분은 이런 설명을 왜 했냐고 그런 소리하고 막 비방하는 대책임도 있어요. 근데 참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더라고요. 네, 이런 각설하고 우선은 21년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통지 받으신 분도 계시고 편 못 받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21년 8월 30일 날 공공주택지구로 이제 공람공고라고 합니다. 발표가 됐고 그래서 우리 대책위는 9월 6일 날 지금 현재 주민대책위 모체가 되는 저희가 같이 9월 6일 날 준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천천리의 7부 부동산 2층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됐고 22년 4월 20일 날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를 했는데 설명회를 같이 무산시켰어요. 왜 설명회를 무산시켰냐면 이 용역업체인 한국종합기술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공부를 학교 다닐 때 너무 안 했는데 공청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기 허위 보고를 해가지고 6개월 영업정지 먹은 업체가 한국종합기술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LH에서 또다시 용역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지금 공공주택지구로 해가지고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승인 신청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LH 정관 예우 때문에 승인 신청을 못한 거예요. 6개월. 그래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지금 늦어져가지고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아까 서울에서도 오신 우리 저기 뭐야 토지주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토지주가 갑과 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민추천 감정평가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까? 이 제도가 제대로 된 제도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잘못된 제도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잘못된 것을 지금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여기 지금 부의장님이 오셨는데 사실 공존협 의장님이나 그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신데 여기 공존협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그 이의 제기를 수시로 해가지고 대통령실에도 전달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여기 입법 발의하시는 국회의원분들한테도 해서 양도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지금 계류 중인데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급한 게 이제 뭐 이 추천 동의서 이런 잘못된 제도를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민간공 협의체가 이제 뭐 지난해 10월 19일 날 1차가 지났고요. 그 다음에 12월 27일 날 2차 민간공 협의체에서 협의회에서는 저희 이제 요구사항,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법무법인 자문과 뭐 감정평가사, 아까 말씀해주신 PM사 등등 해가지고 여러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그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제를 가지고 제 3차 민간공 협의체가 이제 4월 4일 그죠? 그때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 그때 이제 또 다른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는 걸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24년 6월경 금년 전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이 이제 신청할 예정이고 25년 6월 정도면 그래도 이제 지구계획 승인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기 맨 마지막 9번에 보시는 대로 25년 6월 정도 되면은 이제 기본조사나 보상계획 공고나 협의감정평가나 보상협의회 통보나 요 절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가지고 이 진행 일정에 대해서 공문으로 질의를 해도 LH에서는 정확한 회신이 안 와요.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 땅을 가지고 왜 니네들 마음대로 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 문제의식을 같이 공감하셔가지고 같이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드릴 말씀은 여기 다 드렸고 이것으로 해서 인사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법무법인의 정양현 변호사를 초청해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상에 관한 설명을 저희 법무법인하고 정양현 대표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휴대폰은 잠시 진동이나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우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정양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변호사님들 와 계시고요. 우리 남자 직원분들 와 있는데요. 지금 여직원분들은 좀 동의서를 좀 받고 있어서 먼저 저희 변호사님들하고 남자 직원분들 앞으로 나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죠. 예, 오늘 이제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와 주셨는데요.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공단 3지구 보상대책위원회에서 정말 고생을 좀 2, 3년 동안 많이 해 오셨고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기고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님들하고 담당 남자 직원분들 지금 앞에 나와 있고요. 지금 여직원분들은 뒤에서 계속 동의서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화성공단 3지구 보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이렇게 토지주분들, 주민분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려 인사. 예, 저희가 오늘 주민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몇 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보시면서 앞으로 계속 보셔야 될 자료거든요. 하나는 주민설명회라고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부록이라고 간접보상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모든 것들을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2024년 3월 시점에 어떤 단계고 앞으로 어떤 사업들이 절차가 예정돼 있고 어떤 걸 준비하셔야 되는 건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 설명에 오신 보람이 좀 있으셔야 되잖아요. 많이 걱정이 되시겠지만 지금 이런 어떤 그런 단결된 힘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고 한다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많이 달라질 겁니다. LH에서는 다 보고 계세요. 주민 대책위, 보상 대책위가 어떻게 움직이고 토지주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단합을 하는지 단결하는지 안 보는 것 같은데 2021년 8월 30일 이전부터 다 준비를 해오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도 준비를 합니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지로 가면 빨리 그냥 보상해 주세요. 빨리 보상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사업지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주민분들이 다 단합해서 준비를 하고 우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고 그에 따라서 그 단결된 힘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토지보상금, 지작물보상금, 영업보상, 영농보상이 저희가 보통 직접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접보상. 좀 이거 적으실 때 어두우니까 그냥 불을 좀 켜주시죠.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오셨을 텐데요. 내용들을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사업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앞으로 보상이 예정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하반기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도 하반기 연말 정도면 보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년 6개월 남은 시점에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시기고 그래도 내용들을 좀 아셔야 같이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통이 돼야 됩니다. 보상대책위하고 주민분들하고 소통이 되어야지 대책위에서 준비한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그에 따라서 힘을 모아주시고 하셔야 사업 시행자하고 협상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내용들을 아셔야 됩니다. 내용들을.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셔야지 싸우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 자리라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우선은 날짜가 중요합니다. 날짜가 중요한데요. 우리 그 주민 설명회에 보시면, 이 책자에 보시면 7페이지가 있습니다. 7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절차도가 있습니다. 이 한 장짜리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좀 아셔야 같이 대책위하고 호흡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날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 발표한 날짜, 그게 공람공고라고 하거든요. 법적인 용어지만 여러 번 들을 겁니다. 2021년 8월 30일입니다. 이 날짜가 엄청 중요합니다. 사업 발표한 날짜. 강제로 발표를 했지만 모든 간접보상의 기준은 이 날짜 기준으로 1년 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날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날짜를. 조금 뒤에 설명드릴 간접보상의 기준일은 공람공고입니다. 2021년 8월 30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제로 소유권을 가져가겠다라고 그 사업인정 고시라고 하거든요. 강제 수용권을 부여한 날짜가 2022년 12월 20일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이 날짜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날짜 기준으로 토지 보상에 대한 평가 기준이 이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보상 부분도 이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상, 토지, 지작물, 영농보상, 영업보상은 직접 보상인데요. 이거 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이 기준으로 보상평가의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날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접보상은 공람공고 2021년 8월 30일. 그래서 이 두 날짜를 기억을 하셔야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나중에 서로 얘기하실 때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날짜라고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소유자 추천 평가사 선정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이렇습니다. 법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업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69만 평의 우리 봉담 3지구 사업지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소유자분들을 대변해서 주민분들 대변해서 감정평가를 할 평가사가 선정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그냥 막 추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봉담 3지구의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면적의 2분의 1. 그러니까 면적의 2분의 1,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소유자를 대변하는 평가사를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69만 평의 절반 면적, 소유자의 과반수. 그 동의서를 받아야지만이 추천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소유자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단결된 힘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2021년 8월 30일 발표하고 대책에서 계속 이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 통지도 보상 통지되기 전에 이제 보상계획 공고를 하는데 그 시점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1년 정도 뒤에, 지금 시점으로도 1년 정도 뒤에 동의서가 필요한데 왜 사업 발표하고부터 동의서를 계속 받으려고 했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보상이 통지되면 그냥 사업시행자가 지작물 조사가 되면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그냥 진행을 다 합니다. 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공람공고 시점에, 그 다음에 지구지정 시점에, 지금 지작물 조사하기 전 단계에 해야 될 게 많고 협상할 게 많고 논의할 게 많은데 그래서 보상대책에서 주도해서 민관공 협의체를 2번을 지금 한 겁니다. 올해 4월 달에 이제 3번째 진행을 하는 건데 협의체 할 때 소유자분들의 의사가 전달이 되고 요구사항이 전달이 되고 LH가 그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 오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동의서가 없으면 회원이 10명이고 100명인데 그 단체 협상을 하려고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사업시행자라고 했을 때 단체가 회원이 10명 있어요.
그 단체하고 대화를 하려고 할까요? 100명 있는 단체가 있어요, 회원이. 500명 있는 회원이 있는 동의서가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럼 누구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주민분들, 토지주분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전달이 되고 그 요구사항들을 하나씩 받아내면서 사업 시행자가 진행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건부로 수용해주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동의서가 없으면 아무리 가서 대책에서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해도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LH가. 그러면 그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1년, 2년, 3년 갑니다. 그러면 지작물 조사하고 보상 통지할 때가 돼버려요. 그러면 대책위가 힘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절차가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게 지작물 조사입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단결된 힘이 있고 똘똘 뭉쳐있으면 지작물 조사를 함부로 못합니다. 언제까지? 주민분들이 요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러려면 단결이 돼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구를 하고 받아낼 것들을 받아내는 거죠. 토지 보상금도 대책위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이쪽 보상 쪽 일을 15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2기 신도시 보금자리, 3기 신도시 2007년도부터 제가 이쪽 일을 하고 있는데요. 2기 신도시하고 보금자리 때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로 사업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노하우들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잘 안 돼 있어서 잘 몰랐는데 3기 신도시 와서 많은 사업지구들이 발표가 되고 저희가 자문을 쭉 하고 있는데 대책위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똘똘 뭉쳐있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냐면요. 제가 왕숙 1지구도 자문하고 있고 2지구 자문하고 있고 고양 창농지구도 지금 자문하고 있는데요. 사업지구가 크기 때문에 각 사업지구마다 감정평가 구역이 왕숙 1지구는 5개 구역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숙 2지구는 67만 평인데 3개 구역으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했습니다. 고양 창농지구는 사유지만 150만 평인데요. 전체 250만 평 중에 감정평가를 3개 구역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150만 평을 3개 구역. 화성봉담 3지구도 그 평가 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눌지는 대책위하고 LH하고 협상을 하겠지만 구역이 나눠질지 하나로 할지는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기존의 사례들을 보면 평가 구역마다 평가사님들이 한 명씩 추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3개 구역이면 소유자 추천도 구역마다 한 명씩이 됩니다. 근데 그 구역마다 대책위가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결과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구역마다 차이도 많이 납니다. 사업구역에, 사업지구에 평가 구역마다도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대책위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초 협의보상금 통지금액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권리구제 절차라고 있습니다. 협의하신 분들 빼고 수용대결 절차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소송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도 차이가 납니다.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증액률 자체도. 그래서 보상금이 정말 제대로 통지가 되려면 우리 보상대책위가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게 결국은 보여지는 게 동의서입니다. 동의서가 50%, 60%, 70% 힘이 모아진다고 하면 보상금도 차이가 나고요. 권리구제 절차에서 지급되는 금액들도 달라지고요. 간접보상에 있어서 좋은 땅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주택지를 받는다고 하지만 생활대책용지를 받는다고 하지만 대토보상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냥 막 주지는 않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대로 주면 정말 안 좋은 데 주겠죠. 역세권에서 한참 멀어진 곳에. 그걸 받아들이려고 여기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대책위에서 힘을 가지고 역 주변에 역세권에 좋은 땅을 받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직접 보상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간접 보상에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이사 간 다음에도 모여 있어 계셔야 돼요. 그게 결국은 대책위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지금 단계에서는 동의서입니다. 동의서. 그 동의서를 가지고 협상을 할 때 LH가 무서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시합니다. 그냥 시간 지나면 다 무너지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걸 바라시면 그냥 계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결국 여기에 계신 분들, 토지주분들, 주민분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거예요. 대책위에서는. 다른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이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은 사업 시행자 지위입니다.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지위예요. 그러니까 여기 택지지구의 LH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강제로 수용당하는 똑같은 동일한 토지주로 구성되어 있는 대책위를 사업 시행자 취급하시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동일한 피수용자로 보시고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힘입니다. 힘. 사업 시행자하고 싸울 수 있는 힘. 그게 결국은 동의서입니다. 동의서. 이게 있어야지 보상금도 높아지고요. 간접 보상에 있어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3기 신도시에서 처음 들어온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생계조합. 엄청나게 중요한 제도인데 LH도 모르고 경기주택조성공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2021년 8월 4일 날 시행이 이제 시작됐어요. 시행이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법이 시행된 게 주민생계조합. 수의계약을 통해서 용역사업을 하고 이익이 나오면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제도를 만들어줬는데 다 모릅니다. 다 몰라요. 준비가 안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LH가 알아서 막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지금 하남 교산지구 있죠. 왕숙 1지구 있죠. 창릉지구가 있는데 주민생계조합의 단체비지인을 승인받았는데 1년 6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LH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주민들한테 줄 생각이 없습니다. 법은 시행은 되는데. 근데 그게 결국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좀 지나면 다 이사 가니까 공개 입찰, 경쟁 입찰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에 주려고 하겠죠. LH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그죠? 공정하게 경쟁한다고 하겠지만 주민분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엄청난 권리가 법에 준비되어 있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냥 절대 주지 않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교산지구, 왕숙 1지구, 창릉지구 싸우고 있는데 아직도 수의계약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힘이 필요하고 공전력 통해서도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그 간접 보상을 제대로 받아내는 것도 단결된 힘입니다. 그게 결국 동의서고 그 동의서 힘을 가지고 보상 통지된 다음에 이사를 가신 다음에도 그 힘이 주민생계조합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정착하는데 도움이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동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구계획 승인 아까 좀 전에 얘기가 나왔어요. 지구계획 승인이 뭐냐면요. 보통 3기 신도시 그 사업 절차들을 보면 공단공고 발표하죠. 그 다음에 1년 정도 지나면 지구지정을 합니다. 화성공단 3지구는 1년 4개월 걸렸어요. 그 다음에 보통 2년이 지나면 보상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올해 2024년 12월 달 정도면 보상 통지를 원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LH 사태 터지면서 지금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연말로 지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늦어지는 평균 절차에 비하면 좀 늦어지는 상황인 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지작물 조사인데요. 지작물 조사할 때 우리가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면 지작물 조사를 허락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토지부터 보상을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지구계획 승인이 뭐냐면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지정하고 보통은 지구계획 승인 1년 정도 걸리는데 좀 늦어졌잖아요. 엄청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구계획 승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화성공단 3지구의 69만 평의 토지 이용 계획이 다 확정되는 거예요. 나중에 변경은 되겠지만 큰 틀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고 계세요. 토지주분들은. 우리 사업지구가 어떻게 바뀌고 내가 이전 특지를 받고 군생용지를 받고 대토보상을 받고 이런 토지들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위치에 어떤 토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관여를 전혀 못합니다. 지금 LH는 다 진행하고 있는데 지구계획 승인을 올해 6월달에 신청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엄청 중요한 건데 대책에서 요구해가지고 우리 대토보상의 용지를 상업용지, 주상복합용지, 자족시설용지, 군생용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좋은 자리에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그 지구계획 승인 과정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 되고 있잖아요. 민광홍 협의체 2번 했습니다. 4월달에 또 있어요. 이걸 받아내셔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죠.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구계획 승인 나면 대책에서 아무리 요구해도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쪽 국토부 승인 나서 지구계획 승인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시기. 그 다음에 보상 수준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평가사님 아직 선정이 안 됐지만 동의서를 지금 과반수를 받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평가사 선정해가지고요. 그런 미광호 협의체 참여시켜가지고 우리 보상 수준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LH 답변 받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냥 평가사님들 잘 해주겠지? 절대 안 그래요. 주민추천 평가사님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시행자 추천 평가사님은 이미 LH가 제안할 때 2021년 8월 30일 전에 이미 보상금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할 거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 소유자 쪽은 평가사님이 선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걸 대응하는 논리나 평가 준비나 이런 것들이 늦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미 다 정의된 상황에서 평가사 선정되면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협의보상금은 아시겠지만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평가사님들이 평가한 거를 서로 10% 차이 날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협의보상금 산정할 때는. 그 다음 절차는 그런 제한이 없는데 최초로 보상금을 통지하는 협의보상금은 평가사님들끼리 감정평가해서 10%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10% 차이 나면 재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10%를 간격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이미 사업시행자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상태로 시작을 할 거고요. 우리 소유자 쪽 평가사님은 높은 상태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 거냐는 거죠. 결국은 소유자 쪽 평가사님이 전체적으로 LH가 준비한 금액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냥 해주세요라고 해서 되냐는 거죠. 절대 안 그렇죠. 뒤에 주민분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단결된 힘을 가지고 평가사님이 그걸 이용해서 저쪽 평가사하고 LH하고 싸우고 협상해서 20% 30%를 올려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힘이에요. 동의서입니다. 동의서. 딴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주변 분들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엄청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구계획 승인 나기 전에 우리 간접보상에 관련된 부지들을 우리에게 어떤 부지를 제공할 건지 지금 농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화성공단 3지구도. 그러면 뒤에 자료들 있지만 생활대책 용지라고 있습니다. 영업보상, 영농보상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생활대책 용지가 있는데 자경농 하는 사람들은 27제곱미터 한 8평의 지분권을 주고요. 입찬농 같은 경우는 5평, 6평 정도의 지분권을 줍니다. 그러면 한 250평 정도가 한 필지이기 때문에 3, 40명이 모여서 상가조합을 만들어야 그 상가조합에 근생용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생활대책용지입니다. 보통 상가딱지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위치, 그 근생용지가 뭐 10개 나올지 20개 나올지 30개 나올지 모르겠지만 상가조합이 대상자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근생용지를 어디로 받을 건지 요구를 해서 받아내셔야죠. 그래야지 지장물 조사도 허락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대책위에서 이분들이 정말 고생을 하시지만 LH가 그냥 듣고 흘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좀 지나면 그냥 넘어갈 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단결된 힘이 동의서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협상 무기입니다. 그리고 지장물 조사예요. 또 하나 협상 무기가 동의서가 정말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가 지장물 조사인데 저희가 어느 사업지구를 가더라도 토지하고 지장물은 분리해서 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치기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어떤 경험들에 의해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동안 15년 넘게 이쪽 일을 하면서 경험으로 봤을 때 토지하고 지장물하고는 절대 분리해서 받으셔야 돼요. 일괄로 보상해서 받는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이 싸우세요. 소유자분들끼리, 주민분들끼리, 대책끼리 많이 싸우는데 사업시행자는 주민분들끼리 싸우는 걸 바라겠죠. 왜냐하면 본인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주민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으니 계속 싸움을 부추깁니다. 그렇죠?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이 늦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불안하실 수 있어요. 빨리 보상금 받아야 되는데 옆에 땅들은 많이 올라가는데 땅을 살 수가 없잖아요. 보상금 받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많이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은 토지를 먼저 보상을 받으시고 지작물을 끝까지 버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 보상금도 제대로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주변의 시세만큼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토지 보상금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감정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시가 감정이 아니에요. 국공유지 매각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가 감정에서 매각을 하는데 우리 보상법에는 그게 안 돼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언제? 2022년 1월 1일자 잘못하면 2021년 1월 1일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감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어질수록 또 손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토지부터 먼저 평가를 해서 보상금 통지하고 이사 가실 준비하실 분들 하시고 또 재결 가실 분들 재결 가시고 대토보상 신청하실 분들은 대토보상 신청하고 토지 보상금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작물을 계속 거부를 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원하는 거를 들어줄 때까지. 그리고 지작물에 대한 보상 통지되고 시공 재결 가고 이 기간이 보통 1, 2년, 2, 3년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교산도 그렇고 왕숙 1지구, 2지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구역마다, 사업지구마다, 평가구역마다 대책위가 다른 곳들은 일괄보상한 데는 지금 다 이사가고 없습니다. 구역마다 다른 거죠. 평가구역마다. 대책위가 어떻게 방향을 잡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토지 재결 절차 있죠. 지작물 평가 있죠. 그 다음에 간접보상들 있죠. 그 다음에 주민생계조합이 있는데 그런 거 논의도 하기 전에 다 이사 가셨어요. 왕숙 1지구 가보세요. 그러면 구역이 5개 구역인데요. 구역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 지작물이거든요. 그래야지 토지보상금도 협의보상금이 좀 적더라도 재결 절차하고 소송 가서 그 계속적으로 다 뭉쳐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작물이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다 거주하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고 농사 짓고 계시고 영업하고 계세요. 감정평가사들이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보상금 증액하는 절차 과정에서도 그리고 지작물 평가 과정에서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데 생각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근데 화성공단 3지구는 보상대책위는 정말 그렇게 제가 보기엔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작물 나중에 받으셔야 된다. 사업생자는 일괄로 해서 빨리 주려고 하겠죠.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많이 보상이 늦어지니까 주변 땅값 올라가니까 빨리 받아 나가세요. 같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토지보상금 잘 받으시려고 하더라도 지작물 조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토지 관련된 부분이 평가사님들이 많이 또 설명회를 또 하실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감정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시세를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토지 평가할 때 개별 요인, 그러니까 비교 표준지 선정하고 개별 요인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걸로 부족하니까 그 밖의 요인을 보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밖의 요인이 뭐냐면 거래 사례하고 보상 선례입니다. 주변에 거래 단계 높은 게 많으면 보상 대책이 가져다 주세요. 그걸 나중에 평가사님들에게 전달을 해서 평가를 잘 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변에 보상 선례들 있습니다. 어천지구 이제 곧 보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보상 선례나 주변에 뭐 도로 사업의 보상 선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참조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봉담 3지구의 토지가 나중에 향후에 얼마나 상승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변에 도로, 철도망들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주변의 사업의 개발 이익들을 반영을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봉담 3지구 자체 개발 이익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봉담 3지구 발표하기 전에 주변의 교통망, 주변의 개발 사업들, 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 그걸 얼마나 반영해 주냐에 따라서 우리 토지보상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걸 싸우셔야 돼요. 이게 결국은 소유자촌 평가사님이 20% 30% 올릴 수 있는 명분이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동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봉담 3지구 69만 평의 토지가 나중에 지나면 계속 상승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잖아요. 주변이 계속 개발되고 도로 교통망이 생기고 철도망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반영시킬 수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토지평가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 주민촌 평가사님을 선정을 해야 되고 그 평가사님이 이제 노력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작물 조사는 뭐 아직 그 때가 아니지만 미리 그렇게 준비하실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영농보상, 영업보상 있습니다. 영업보상은 사업인정 고시 전부터 영업을 했으면 영업보상 대상자가 되고요. 상가딱지를 받으려면 공량공고 1년 전부터 영업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보상 받는 분들이 다 상가딱지 대상자, 생활대책용지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영업보상은 직접보상이잖아요. 사업인정 고시 기준입니다. 근데 간접보상이 상가딱지 생활대책용지를 받으려면 공량공고 1년 전부터 영업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기준이 다릅니다. 그게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마다 소유자들마다 다양한 어떤 문제점들 사례들이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렸고, 나중에 보상대책위에서 또 설명회 간담회 개인적인 자문할 때 또 계속 그 부분들은 좀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자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보상 부분 한 5분 정도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부록에 저희가 일반적인 내용들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접보상의 제일 중요한 게 이주 대책이에요. 이주 대책은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 간접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 철거가 되면 그 주택을 소유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주자 택지가 주는데 언제부터냐? 공량공고 1년 전이죠. 그러면 2021년 8월 30일이니까 2020년 8월 29일부터 주택을 소유 거주하신 분들이 철거가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주자 택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포 겸용이라고 해요. 1층은 근생, 2, 3, 4층은 주택, 점포 겸용. 보통 80평 정도 내외입니다. 80평 정도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대책위에서 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료들 보면 그냥 필지가 면적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시면 1페이지를 보시면 1세대 1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지금 면적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보통 80평 정도 줍니다. 근데 고향 지축지구는 60평대부터 줬어요. 60평에서 80평대. 60평 지으면 주차장도 안 나오고요. 활용 가치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주자 택지가 면적이 80평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60평대부터 80평대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받게끔 싸우셔야 돼요. 요구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80평대로 달라라고 요구하시고 받아내야 됩니다. 이주자 택지도 엄청 중요합니다. 60평대 받는 거랑 80평대 받는 거랑 금액은 그냥 돈 주고 사는 거지만 조성 원가 기준으로 차감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넓은 면적으로 좋은 위치에 받으셔야 돼요. 이 이주자 택지도 어느 위치에 받을 거냐는 것도 싸워서 얻어내셔야 돼요. 그게 지구계획 승인 과정에서 그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 위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주자 택지 금액도 중요하지만 면적도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은 계속 요구하시고 받아내셔야 됩니다. 이주대책 관련해서 설명드렸고요. 공량공고 1년 전이 안 되고 공량공고 전이면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이주자 주택이라고 하는 건데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거죠. 주택이 철거되는 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분양가에서 차감을 하는 형식입니다. 이주자 택지는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해서 공급을 하는 거고요. 공량공고 1년 전이 아니다라고 한 분들은 아파트 특별공급인데 일반 분양가에서 차감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세입자분들은 공량공고 3개월 전부터 거주해야지 주거이전비 이사비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록의 5페이지 보시면 주택의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거는 주택만 갖고 있고 거주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아파트 특별공급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분양가고요. 그다음에 주거를 안 하시고 그냥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임차인이 세입자가 거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특별공급이 있는데 여기 일반 분양가입니다. 그런 이주대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대책 생활대책 용지 상가딱지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량공고 1년 전부터 영업하고 영농을 해야지만이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그 8페이지 보시면 그 대상자가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세분화가 돼 있는데 여기 이 자료에는 지금
지금 봉담 3지구의 공식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LH 다른 사업지구의 걸 가져온 거예요. 언제 이런 자료가 나오냐면요. 토지 보상금이 통지될 때 책자로 나옵니다. 같이. 한 3, 40페이지 되는 책자로 같이 나오는데 다른 사업지구의 예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뀐다는 얘기는 대책위가 엄청 열심히 싸웠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영업보상, 영농보상 대상자 중에 공람공고 1년 전으로 돼 있잖아요. 어느 사업지구는 영업보상 대상자들은 공람공고 전부터 돼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공람공고 전부터 영업보상을 하는 사람이 대상자인 거하고 공람공고 전부터 영업한 사람이 대상자인 거하고 어떤 사람들이 더 많겠어요? 공람공고 전부터 대상자로 인정해주면 훨씬 대상자가 많겠죠, 그죠? 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람공고 1년 전이라고 하고 있는데 싸워가지고 공람공고 전부터 영업, 영농을 하면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 공람공고 1년 전으로 돼 있어요, 대상자가. 이것도 싸워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2000제곱미터인데 영농, 노지, 시설농이면 660제곱미터. 이 면적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대책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면적이 줄어지면 대상자도 더 훨씬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간접보상을 받으시는 거니까 제대로. 이것도 계속 싸우고 있고 논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인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주민생계조합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누구도 잘 아직은 관심이 없고 잘 모릅니다. 근데 저희가 왕숙 1지구, 2지구, 창릉지구를 잠을 하면서 주민생계조합, 조합 총회하고 이제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 지위 인정받고 여기까지 지금 다 하고 있고 잠을 해드리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주민입니다. 주민. LH가 어떻게 보면은 이 대상자들을 줄이려고 어떻게 보면 편법을 이제 꼼수를 부리는 건데요. 우선은 거주자들만 대상입니다. 밑에 보시면 가옥 소유자는요. 공람공고 전부터 소유한 분이신 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입자는 공람공고 3개월 전부터 거주하신 분, 비주택 거주자는 공람공고 1년 전부터 거주한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주택은 하우스든 컨테이너든 분생이든 창고든 공장이든 주택 용도가 아닌 다른 건축물이든 다른 시설물에 거주한 분들이 대상자인데요. 봉담 3지구에 이런 대상자분들이 만일에 100명이다 라고 하면 51명의 동의서를 받아서 가면 그 단체의 주민생계지원대책의 단체성을 인정을 하고 주민생계조합을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창립총회를 하고요. 조합장 선출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준비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제출하면 LH가 보고 정관들 보고 수의계약 대상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용역사업을 하냐면 지작물 철거하는 거, 그 다음에 폐공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수목 이식 벌채하는 거, 분묘 이장하는 거. 이 네 가지는 지금 법에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수익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이외의 사업들은 화성시에서 고시를 해주면 가능해요. 그게 결국은 힘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있어요. 뒤에 보시면 세종시에서 15년 전부터 주민생계조합을 특별법에 따라서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회사가 3개 있습니다. 조합 밑에. 그리고 일하는 분들만 300~400명이 넘습니다. 처음에는 용역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됐는데요. 지금은 용역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수십 가지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그쵸? 이 용역사업을 해서 토지보상금 부족한 부분들을 이 봉담 3지구가 조성된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도 있을 수, 그렇죠? 도로 포장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도로 청소 사업, 시설 관리 뭐 이런 다양한 그다음 공공 시설 관리하는 거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수의계약으로 받아낼 수 있고 그 이익을 재분배하고 재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엄청 중요한 제도거든요. 근데 그냥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1년 6개월 동안 아직 못 받고 있어요. 하남 교산이나 왕숙 1지구, 2지구도. 화성봉담 3지구도 이걸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2기 신도시나 보금자리 지구 때는 이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보상이 통지가 되면 대책이 다 없어지고 그냥 알아서 싸웠는데 이게 생겼기 때문에 대책의 힘이 그대로 주민생계조합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이익 가지고 재분배하고 일자리 창조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엄청 중요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계속 보고 있어요. 사업생자가 하남, 교산, 왕숙 1지구, 2지구, 창릉지구 계속 명분 삼아서 안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있는 거죠. 1년 6개월째 싸우고 있습니다. 그냥 주진 않습니다. 절대로. 화성공단 3지구도 부족한 직접 보상금을 이런 간접 보상에 있어서 제대로 받아내시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결국은 지금 협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민광목 1차, 2차 협의체 했습니다. 다음 달에 4차 있고 5차, 6차, 10차 계속 할 겁니다. 창릉지구는 20 몇 차까지 있습니다. 싸우셔야 돼요. 언제까지?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그때까지 지작물 조사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토지는 먼저 진행되더라도.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대책위에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고요. 결국 함께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보상 준비 과정, 그다음 지작물 조사 과정, 그다음 간접 보상의 과정 저희가 계속 법률 자문을 해드리면서 그냥 가서 구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류를 가져가야 됩니다. 법률적 근거의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서류들은 저희가 대책에 제공을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주민분들 많이 모이시고, 그래서 단결된 힘을 가지고 그 동의서를 가지고 정말 협상을 잘 하시고 보상금도 잘 받으시고 저희도 자문 열심히 하면서 정말 재정착에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설명을 이렇게 저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이나 본인이 평상시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해 주십시오. 질의응답. 제가 공단 패키지가 3지구에서 왔는데요. 성함은 문재상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궁금하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3지구 위원장님이 두 분 계신 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대체? 근데 오늘 여기 위원장님 나오셨으면 모르겠네요. 네, A군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약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이 매우 궁금했었어요. 저 내리서 토요일 보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왜 위원장님이 두 분이시고 3지구가 그 설명위원회 그러면은 이쪽에서 해야 된다, 이쪽에서 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단합이 중요하고 단합이 중요해요. 그리고 좋은 말씀 참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천의 힘이 되려면은 단합이 되어야 합니다. 단합이 돼야 되는데 이 가지고 서야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받을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거 안 되는 거죠. 반쪽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때 문체도 괜찮고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돼서 되겠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두 군데가 위원장이 계시고 두 군데가 목소리를 높이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공주택지구로 발표한 지난 21년 8월 30일 날 그 이후에 9월 6일 날 준비 모임을 제가 발전해서 여기 그 천천히에 그 칠보부동산 2층 그 건물이 새로 생겨가지고 거기서 같이 모였습니다. 그 지금 주민대책위원회하고 같이 모였는데 준비 모임을 계속 하던 차에 그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의원님도 계시지만 불가피하게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됐는데 지금도 저희는 입장은 같습니다. 우리 손석진 부위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전권을 다 드리고 이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싸워가지고는 저희들에게 불리한 일만 생길 뿐입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그 이제 상황이 되더라도 이 대책위원회는 통합이 되거나 아니면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기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해주신 선생님을 비롯해가지고 여기 그런 문제를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주민분들께서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좀 단초를 좀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혹시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저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러면 우리 아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협조가 되겠습니까? 네. 예, 그 부분 연좀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각들이 좀 다 다양한 거예요. 그거는 인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대책위가 하나면 좋겠지만 2개, 3개, 10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방향도 다르고 또 같이 모여 계신 분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 지구에 경험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 대책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싸우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선은 마음에 맞는 이렇게 대책위가 있고 마음에 맞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선 단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편에서는 지금 대책위가 2개인 걸 하나로 합치자라고 논의를 하고 계시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책위가 지금 하시고 주민분들에게 해야 될 부분 사업시행자하고 협상하고 싸우는 과정들을 계속 해 나가시다 보면 주민분들이 이게 어디로 모여야 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이거 통합한 다음에 같이 모여서 갑시다 이렇게 하면 통합하다가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합이라고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지금 사업지구마다 평가 구역들이 많이 나뉩니다. 그래서 69만 평을 한 개 구역으로 해서 평가를 할 건지 2개 구역으로 할 건지 3개 구역을 할 건지 그 정해진 게 없고 결국 주민분들의 의견, 대책위의 어떤 그 의견 취합 과정에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대책위가 2개더라도 구역을 나눠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통합이 중요하지만 통합을 목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단결하셔야 돼요. 우리 대책위 회원분들은 대책위에 우선 단결하시고 좀 다른 대책위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모여 단결하실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싸우시고 나중에 평가할 때는 2분의 1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양쪽 2개 구역을 평가를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자연스럽게 연합할 수 있는 연대에서 싸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책위가 활동을 2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사업지구마다 대책위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봉담 3지구는 대책위가 2개 있는 게 저는 정말 다행이에요. 네. 10개, 5개, 15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도 많이 단합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차츰차츰 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떤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그 말씀해주신 내용 충분히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침을 세운 게 있습니다. 우선은 그 69만 평 중에서 저희들이 그 동화천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상리하고 내리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리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천천리하고 수영리하고 이제 업무 분장을 해서 일을 나눠서 주민 추천 감정 평가사 추천 동의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다들 이제 공감을 하시잖아요. 대책에 힘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업무를 나눠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민 추천 감정 평가사도 우리는 2개 정도로 나눠서 상리하고 내리로 하는 게 합리적이다. 또는 수영리하고 천천리하고 같이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방침을 같이 우리 대책위 임원분들하고 고민해서 그렇게 이제 방침을 좀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은 평가사는 네.
제가 이제 그 제안드렸던 거는 주민 추천 감정 평가사를 2개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그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에 그 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는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전협에서 많은 그 대책이 전국에 보면 한 지금 현재 한 101개 지구가 같이 연합해 있는데요. 그 거기서 공통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면적에 따라서 지금 69만 평이면 2개 정도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중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는 고민을 한 거예요. 대책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면 상리하고 내리하고 한 개사의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수영리하고 천천리하고 나눠서 한 개의 평가사가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공문으로 해가지고 LH하고 이제 국토부, 그 다음에 화성시에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서는 공문에 대한 회신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의 의견과 동의가 있으면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한 분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법인의 모로 8페이지요. 예. 거기 보면 영농자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공예지적인 거주하고라는 것은 공간에 거주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화성 전내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예. 그 영농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30km 이내에 있으면은 영농자라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냐면 주택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소지하고 지금 본인 소유의 토지하고 직선거리로 30km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짧게. 예, 아까 그 지작물 조사 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수목이나 뭐 하우스 시설 이런 거는 등기가 안 됐잖아요. 이런 거를 뭐 자녀에게 지분을 넘겨주면은 좋은 어떤 뭐 세금을 절세 부분이 있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어떻게 그 자녀한테 지분을 어떻게 넘겨주는지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그 부분은 지작물 조사할 때 현장에 다 나옵니다. 조사 업체. 보통 요즘 LH가 안 하고 용역업체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 하우스는 누구 소유입니다. 경작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때 얘기하시면 돼요. 지작물 조사할 때. 구두로 그냥 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 조사서에 다 기재가 합니다. 그래서 면적, 그 다음에 누구 소유고 누가 거주하고 있고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다 기재하거든요. 지작물 조사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서면으로 뭐 이렇게 해갖고 증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현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네. 현장에서. 예, 짧게. 예. 예, 그러니까 수목 이제 식재 부분인데요. 본인이 식재한 거는 다 보상 대상입니다. 예, 다 뭐 불법 시설이든 허가를 안 받고 했던 이게 다 뭐가든 토지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은 수목은 조경석이든 동이든 다 보상 대상이기 때문에 그게 빠지지 않도록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한번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지작물 조사를 받으면 좋겠는지는 또 별도로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본인이 식재한 거는 다 보상 대상이다. 심은 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시간을 했는데요. 저희가 동의서도 그 봉투에 넣어드렸어요. 이 동의서를 좀 작성을 해주시고 나가실 때 좀 제출해 주시고 하면 정말 협상하고 싸우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 대책이 또 설명하고 하면 나중에 자세하게 또 이렇게 설명의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열정적으로 우리 저기 설명을 해주신 우리 정양현 법무법인 하우의 정양현 변호사님인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제가 이제 그 보상대책위원회에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저희 대책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26분의 대의원님이 계셔요. 그래서 매월 정기적으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제나 안건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상의를 해서 뭐든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토지주분들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대의원 활동을 하시고 의견 개진을 하시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대책위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토지주 연락처가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는 저쪽 대책위도 써주셔도 되고 여기 대책위 써주셔도 돼요. 여러분들한테 손해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토지주분들의 연락처를 좀 많이 주변 분들을 알려주시면 대책위에 힘이 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